네, 소개받은 김현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수학교급 전공과 운영 방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까지는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고요. 전공과 이 부분에서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과제를 할 때 전공과가 뭐지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이제 뭐 내용 소개를 잠시 제가 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저 전국에 우리나라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568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특수 교육 초중고 학생이 568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초중고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유치원 포함해서 12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년이나 2년의 그 직업훈련이나 생활훈련 과정을 거치는 이런 학생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학제표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빨간 걸로 쳐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특수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초등학교 과정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1, 2년의 훈련을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설치할 수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에서 1, 2년의 과정을 더 설치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과 운영을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183개 교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만 보면 경기도의 특수학교가 38개더라고요. 그중에 특수학교는 29교에서 전공과를 설치하고 있고 일반 학교라고 하면 아마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들인데 여기에 13개 교에서 전공과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러실 것 같아요.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할 때와 특수학급 단위의 일반 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할 때 과연 여건이 같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을 가지시고 한번 이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 하나는 내용이고 경기도에 42교 여기 교를 말할 때는 특수학급을 포함한 거고요. 800여 명에 해당하는 이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공과 학생이 5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800여 명을 데리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고등학교를 마치면 특수학교급 전공과에는 어느 정도나 진학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20% 정도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학교의 학급 규모가 한 학급에 고등학교 같으면 7명 단위입니다. 전공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1년에 전공과 한 학급을 지도해서 배출하는 학생은 7명이라고 봐야 하고요. 7명의 고등학교의 특수 학급에서 7명이 졸업했을 때 20%가 전공과 간다 그러면 1.4명이죠. 그죠? 네, 그 꼴로 전공과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과가 설치되는 근거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에 특수교육 기관, 여기서 기관이라고 말하면 특수학교도 포함되고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1년 이상으로 그래서 전국에 보면 1년 과정, 2년 과정, 맹학교 같으면 3년 과정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2년 과정으로 많이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과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진로 및 직업교육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래에 나와 있죠.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재활 훈련이라고 하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취업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립생활 훈련은 개인 생활과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직업재활 훈련 가운데 점 자립생활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업재활 훈련만 우리는 시켜요, 전공과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자립생활은 상대적으로는 좀 배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자립생활 훈련 중심으로 시켜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직업생활 훈련이 조금 배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후에 뒤에서 이 전공과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를 드릴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과는 이제 94년부터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93년에 이제 시범을 실시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국립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범으로 먼저 실시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진로 및 직업 교육이라고 변화된 것은 2007년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는 취업 능력 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로는요, 취업 능력 포함해서 생활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강조점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에서 연구한 내용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전공과 설치하고 있는 학교에서 전공과 운영 어떻게 하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부분 조사를 좀 해봤고요. 전공과 운영할 때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학부모,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전공과 운영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의 취업도 지원해야 되고 생활도 이렇게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하는 여건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도 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과 운영할 때 학교에서만 운영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공과 교육을 받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업인이든 생활인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공과를 운영할 때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전공과를 운영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부 사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전공과 그 경기도에서 전공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의 스케치를 한번 해드리면, 직업생활과만 운영하는 곳 또는 직업생활과 자립생활과 구별 안 하는 곳 또는 양쪽 과를 나란히 두고 운영하는 것,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아무래도 직업생활과 쪽이 조금 더 대표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하는가, 전공과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따로 주진 않습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이런 구조인데,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혼합해서 편성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지만, 학교나 학생 지역 산업분포를 고려해서 편성한다는 의견도 4개 규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EP는 제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전공과에 이제 교원은 그러면 누가 가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특수학교 같으면 선생님들 이제 많이 계시고 아마 학급 단위로는 적은 수가 계실 것인데, 학교 자체 기준으로 순환 배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이런 응답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를 제외하고 지원 인력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지원 인력 없음이 높은데요. 특수학교 단위에는 있을 수 있는데,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이제 일반 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는 지원 인력이 없을 소지가 크다. 이제 이런 점들이 이후 그럼 무엇을 지원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 대목을 생각할 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공과에서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평가를 하는데요. 그 아래 보이시죠? 실기를 보고
또는 지필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전공과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전공과에서 학생들을 이제 그 사회 진출시키려면 현장 실습 시켜요. 그래서 학교 내 실습도 시키고 학교 밖 실습도 시키는데 이런 분야에 걸쳐서 이제 실습을 시키고 사회 진출에 대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밖으로 실습을 나갈 때는 학교가 스스로 실습에 대해서 이제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뭐 그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증된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실습을 시키기도 하고 학교가 선정해서 실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실습을 시킬 때 희망자 대상으로 시킨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습할 때 추수 지도나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봤을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진로 전담 교사가 특수 학교에는 있지만 일반 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는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이후 좀 지원돼야 되는구나 하는 점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이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공과가 교류하는 기관들이에요. 낯설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공단, 보호작업장들, 장애인 복지관들, 뭐 사업체들. 여기서 사업체가 이제 일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공과를 지역사회 연계해서 지도할 때 선생님들이 갖는 어려움이 이런 거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업무도 과중하고 교류하고 협의 과정의 문제도 있고 전문성 문제도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선생님들의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이제 이런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조금 보실 부분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전공과 운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제 요건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목적에 적합한 학생 선발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전공과의 학생이 선발되는 형태라고 하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선발되는 게 적합할까 하는 논의가 이제 이후에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과정 편성에서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학생의 장애 정도, 지역사회 사업체 고용 요구 이제 그 아래도 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제 교육과정에 개편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을 이제 느끼신다고 조금 높은 수준으로 답을 하셨는데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 학생들의 요구도 맞추고 사회 변화에도 맞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개선 필요성이 없다면 왜 안 느끼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이제 현재 과정으로서도 충분히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생님들이 전공과에 배치된 형태는 적정한가? 뭐 적정하다고 보셨는데 이 응답은 아마 특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이 전공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면 별도의 학습이 필요했을 때는 학습 지원을 위한 이제 그 장치 기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하고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사기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건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교사의 사기 수준이 낮다고 본다면 왜 낮느냐 이런 응답을 봤을 때는 이제 적은 수의 교사가 많은 업무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전공과에서 어려움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입학생 선발하는 전형 이거였는데요. 그 전공과끼리 자율적으로 전형을 하다 보니까 전형 문항 출제나 지원자 수가 부족했을 때 미달되었을 때 문제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보면 뭐 관계자 인식 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운영에서 이제 어떤 이제 부분들이 현재 지역 사회와 연계한 부분으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사례 조사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